저는 정교화랑 AI를 접목해서 데이터 설계할 때 어떻게 하면 AI를 써서 더 똑똑하게 할 수 있냐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연구개발본부 윤경준 책임이라고 합니다. 개요는 간단하게 먼저 정교화에 대해 소개하고 정교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설명드리고 정교화된 구조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GPT를 이용해서 정교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먼저 정교화가 뭔지 설명드릴 건데요. 정교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논리적으로 나눠가지고 무결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보면은 첫 번째 테이블에 주문에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주소가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주문 고객으로 나누게 되면은 설계상도 그렇고 사용할 때 유지 보수도 더 쉽고 관리하기도 더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정교화를 하지 않으면 중복, 수정, 오류, 삭제, 오류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처음에 데이터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시스템 전체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왼쪽이 정교화된 것이라고 보고 오른쪽이 비정교화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세분화해서 정리하게 되면은 반찬을 보시면은 밥, 김치, 시금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섞어서 비빔밥으로 하면은 당장 먹기도 좋고 사용하기 편하지만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 어려워집니다. 이번에 간단한 테이블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 테이블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이디, 이름, 아이템이라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한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고 아이템에는 여러 값까지 들어있습니다. 이게 비정교화된 형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음 방패를 가진 사람 찾고 싶다. 그러면은 select user 테이블 플레이어 아이템 보유 테이블 그 다음에 웨어에서 아이템 얼음 방패라고 치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얼음 방패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템에 2개의 아이템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라이크문을 써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이제 얼음 방패를 가진 사람을 찾는 SQL문이 어려워지고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아이템명 수정도 어렵습니다. 이 얼음 방패만 고치고 싶어도 저는 이제 SQL문을 조합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1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도메인 원자 값이 이제 한 칸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게 1정규화된 1정규형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비정규화에 비해서 셀렉트 할 때 성능 문제도 없고 데이터 수정할 때도 편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아까 테이블에다가 컬럼 2개를 추가했거든요. 가격이랑 착용 가능 여부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불해검 아이템이 가격이 만약에 7,000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불해검을 찾아가지고 101번, 103번의 가격을 7,000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템 가격은 하나가 바뀌었지만 이제 찾아가지고 2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개라서 간단하게 바꾸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은 다 찾아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게 제2정교화입니다. 제2정교화는 이제 한 테이블에서 주제와 관계가 없는 컬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은 아이템 착용 가능 여부 가격이 있었는데 아이템은 똑같으니까 맞추고 가격을 이렇게 다른 테이블로 빼게 되면은 아까 불해검이 7,000원이 됐을 때 요것만 바꾸게 되면 모든 테이블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2 정규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게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거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일 테이블 조회할 때는 select 별 from 테이블 한 다음에 웨어 조건을 찾으면 되는데 이 테이블 2개가 나눴기 때문에 찾기 위해서는 조인이라는 써야 됩니다. 만약에 손흥민을 찾았을 때 원래는 손흥민을 치면 되는데 조인을 써가지고 아이템을 넣고 유저명을 넣고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게 1정규화고 이거 2정규화인데 이 정규화는 현재 테이블에서 주제와 관련 없는 콜럼을 다른 테이블로 빼는 게 제2정규화입니다. 교과서나 사진에 보면은 부분 함수 종속 제거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은 그 테이블 주제와 관련 없는 걸 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3 정교화를 위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보셨던 아이템 테이블인데 여기에 또 이제 컬럼을 추가해가지고 카테고리와 구매처가 추가됐습니다. 여기서 구매처가 방패 상점에서 이제 방어구 상점으로 변경이 됐다. 그러면 역시 아이템 종류가 100개면은 100개를 다 수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매처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무기에 종속되어 있는 컬럼이라서 무기가 뭐냐에 따라서 구매처는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3 종교형은 일반 컬럼 중에서 앞에 있는 ID나 뭐 이런 거는 PK나 FK가 되는 컬럼을 제외하고 일반 컬럼 중에서 이렇게 카테고리와 구매처처럼 종속된 컬럼을 분리해서 별도로 테이블 구성하는 게 제3 정규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카테고리와 구매처를 빼버리면은 이제 아까 방어구 상점으로 대상점이 바뀌었어도 하나만 바꾸게 되면은 100개가 다 수정됩니다. 그래서 제3 종교화는 이행함수 종속 제거라고 일반 컬럼에만 종속되어 있는 것을 떼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화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는데 뒤에 BCNF라든지 4정교화라든지 5정교화도 있는데 제가 오늘 1부터 3정교화만 설명드린 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테이블을 만들 때 3정교화까지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 그 이상은 엄청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금융권이나 정부기관 좀 이렇게 복잡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밀하게 관리해야 되는 곳에 쓰는 거라서 설명을 안 드렸고 1부터 3 정교화까지만 알아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정교화의 이제 장점과 단점인데 장점은 이상은 문제점은 조인을 많이 써야 돼가지고 조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웨어줄만 쓰면 되는 거에서 조인이 들어가면서 쿼리가 복잡해지면서 개발 유지 보수가 증가하고 변경이 거의 없는 속성들도 다 분리시키다 보니까 이게 조금 괜히 하나 이렇게 좀 여러 개 나누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교화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주 쓰는 정보는 함께 저장해 놓고 일부는 중복을 허용하고 안정적인 속성은 테이블에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걸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교화를 책을 설명드리면 책에서 챕터, 섹션, 센텐스, 워드까지 이게 다 나눠가지고 테이블화하면은 찾기는 쉽지만 이게 너무 짜잘하게 나눠지면 나중에 찾기도 힘들고 관리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상과 현실 앞에서 잘 조율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화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교화가 AI한테도 이롭습니다. GP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만 데이터를 줄 때도 제이슨으로 주는 것보다 이렇게 DB로 정교화된 게 조금 더 처리하는데 완벽해집니다. GPT에 제이슨도 많이 넣어서 하는데 제이슨 같은 경우는 비정교화된 가장 보편적인 예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왼쪽이 제이슨으로 만든 데이터고 오른쪽이 정교화된 테이블입니다. 이것을 이제 GPT에 넣고 해당 유저의 아이템을 요약해줘라고 하면은 제이슨 같은 경우에는 페이컨은 레벨 100이며 총 3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테이블로 구성된 정교화된 걸 보면은 페이컨은 총 2종류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래곤 2개, 신속의 장화 1개, 가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더 AI 입장에서도 세세하게 정보를 해서 명확하게 이제 결과를 내줍니다. 그래서 GPT를 활용할 때 GPT를 활용해서 정교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P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주면은 이제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해가지고 구조화된 설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해서 다음은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에 대한 설명이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테이블 구조를 추출해줘. 플레이어는 기본 무기로 나무검을 가지고 있고 슬라임과 늑대를 사냥하고 경험치를 얻어 레벨을 올릴 수 있고 몬스터는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만 했던 문장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비정교화된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필드가 이렇고 타입이 이렇고 설명이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다 한 테이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설계안으로 이렇게 비정교화된 형태로 AI가 답변을 주면은 이게 저희는 정교화를 앞서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정교화 해줘라고 입력만 하면은 아까 설명드린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로 정규화된 테이블 구조로 GPT가 복잡한 테이블을 쪼개고 종속 제거하고 중복 제거하고 정규화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치면은 아까 봤던 그 테이블 그대로 정규화해서 플레이어, 무기, 몬스터 나눠서 이렇게 테이블까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ERD 서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그려주는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주는데 ERD를 생성해 주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전 이걸 보고 너무 그림이 엉망이라 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는데 요거에 SQL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SQL문을 받아서 드로우 IO라고 이제 ERD 그려주는 툴이 있거든요. 거기 넣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아직까지 시각화 쪽은 한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약한 것 같고 시각화와 한글은 약한 것 같고 정규화 설계라든지 SQL문 정도는 GPT가 매우 잘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SQL 생성인데 아까 나왔던 테이블을 SQL 만들어줘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DB 설계할 때 예전에는 테이블 구조, 뭐 컬럼의 정보, 컬럼 타입 이런 거 다 정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상상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GPT한테 테이블로 짜줘, 정규화해줘, SQL문 만들어줘, ERD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규화는 이제 데이터 정리의 핵심 원칙이고 GPT는 정리화된 구조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정규화라는 지식을 가지고 GPT한테 명령할 때도 정규화해줘라든지 정규화된 자료를 던져주면은 조금 더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정규화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유효한 데이터 설계 기준이고 GPT나 AI 같은 경우도 정규화된 데이터를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하니까 복잡한 설계 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규화 같은 작업을 GPT나 AI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 실무에서도 효율도 올라가고 정확성도 높아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목이 뭐였죠? 이 문서 첫 번째 제목이요? 정규화 GPT를 똑똑한 데이터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 저는 GPT에게 물어볼 때 네. 대충 물어보지 말고 네. 데이터를 정규화 시켜서 물어보면 똑똑하게 대답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고 GPT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그런 설계를 하는 거였는데 네. 난독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처음에 정규화를 하다가 AI랑 접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정규화랑 AI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였다 보니까 AI가 정규화된 자료를 더 잘 이해하고 그러면 GPT한테 정규화를 시켜도 잘하겠네 해서 해봤습니다. 그 아까 조금 전에 AI가 정규화된 데이터를 더 잘 인식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GPT가 AI니까 네. GPT가 이해를 하기 시키기 위해서 네. 정규화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는 GPT를 이용해서 정규화를 시키고 네. 걔를 나중에 어떤 거가 될지 모르겠지만 AI 전부를 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처럼 AI 뭐 그런 교육을 했어가지고 저도 질문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DB 쪽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사실 재밌게 들었고 몰랐던 내용이어서 좀 그랬는데 네. 그 제2정규형에서 네. 그 값들 사이의 관계가 네. 예를 들어 지금 저 뭐 아이템은 유저랑 관계가 있다 아니면 아이템은 뭐 유저는 뭐 유저 아이디는 유저명과 관계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관계성을 그러니까 DB 설계 당시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뭔가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값들끼리 어떤 관계성이 생겨나면 네. 그 값들만큼 계속 그런 어떤 관계가 계속 생겨나게 될 텐데 네.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번거로움과 뭔가 그런 걸로 더 이렇게 테이블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는 좀 네. 해결할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감안하고서라도 정교화를 해야 된다인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정답은 정교화를 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제가 동네 구멍가게를 차려야 돼요. 네. 데이터가 아니라 상품도 적고 종류도 적고 그런 경우에는 마트처럼 구별해가지고 음식, 음료, 생활용품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동네 구멍가게는 그냥 다 뭉쳐놓고 빠르게 꺼내주고 빠르게 그냥 배치하고 이런 게 더 효율될 수도 있고 자기가 만드는 시스템이 어떤 게 더 편한지 그거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2정규형과 제3정규형은 테이블을 이렇게 자른다고 했는데 제2와 제3의 차이는 프라이머리 키와 관련돼서 이제 관계성이 있는지 관계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누는 거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급하게 테스트한다거나 빠르게 만드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소장님께서 들어준 예시인데도 예시가 있었는데 정규화를 다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부서가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예전 정보로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이 예전에는 팀장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팀장 시절에 쓴 글인데 검색을 하면은 글 쓴 사람 이사로 나오는 거죠. 근데 글 쓴 당시엔 팀장이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자가 원소가 하나만 있어야 되고 유일해야 되는데 이런 게 찾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정규화를 어기더라도 테이블에 2개씩 넣어서 관리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제3정규형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하나라도 종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종속 관계가 저 서로의 값의 종속성이 네. 저 지금 방패는 방어구 상점이라고 다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네. 뭐 100개의 방패와 100개의 방어구 상점이 서로 연관이 있다가 예를 들어 뭐 하나의 값이라도 그게 어긋나면 그거는 종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수 정규화가 안 됐다. 뭐 아니면 그 제3정규형에 따라서 종속성을 만족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처는 무조건 카테고리에 종속돼서 카테고리가 뭐냐에 따라서 얘는 정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뒤에 게 바뀌면은 카테고리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절대 그 관계를 깨면서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런 경우에는 방패가 있고 네. 방어 구성점이 있어요. 네.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겹치니까 같이 있으면 약간 불필요한 정보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방패만 있고 그리고 저기 뭐 방어 구성점 같은 경우는 별도로 테이블로 빼야 되는데 네. 근데 이상한 그 테이블이 별도로 나눠져 있으면 나중에 저 뭐 방패라든지 방어 구성점이라는 거를 네. 가져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인을 해야 되는데 조인하면 가져오는 게 맞는데 너무 불편해. 딱 저것뿐인데 저것 때문에 조인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저기 방어 구성대로 같이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인을 해서도 가져올 수 있고 안 하고도 그냥 가져올 수 있고 하지만 데이터는 나눠서 네. 들어가고 방어 구성점이라는 이름은 이제 2번 들어가는 거죠. 원제 테이블하고 테이블. 그래서 그렇게 뭐 왜냐면 조인해야 할 테이블이 수개 많은데 그중에 저것 때문에 나 이 조인을 낭비하기는 좀 아깝다는 거죠. 그냥 타협을 하는 거죠. 저 3정규형에서 네. 저런 어떤 종속 관계는 네. DB 설계 당시에 값별로 뭔가 그런 종속 관계를 그리고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니까 얘는 얘랑 관계가 생기네 그럼 얘는 제3정규형에 따라 종속성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건지 두 번째가 맞습니다. 두 번째가 그럼 데이터를 그냥 쌓아봤는데 얘네끼리 뭔가 종속성이 만족되면 근데 데이터가 무수히 많으면 걔네가 다 진짜 만족하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나요? 그걸 다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러면 얘네 100개가 서로 종속성이 관계가 됐네 그럼 얘네는 제3정경에 해당해서 서로 종속성이 뭐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기 전에 테이블 설계해가지고 크리에이트를 해보면서 이 카테고리는 구매처랑 무조건 연결이 돼 있고 구매처를 빼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런 경우에 빼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저희 그렇게까지 어려우니까 GPT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 이미 만들어주는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장님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도 거래처를 여기다 넣고 조인을 안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그건 경험에 따라서 값이 많으면 그게 더 보기 좋을 것 같긴 해요. DB를 보거나 이렇게 시각화적으로. 설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패하고 방어구 성적이라는 걸 미리 내용을 알고 있다면 네. 처음부터 나눴겠지. 네. 근데 처음에는 모르고 다 모르면 다 집어넣고 나서 그냥 드론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설계를 잘하면 뭘 잘해도 나중에 드론이 생기겠지만 아 이거 나중에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적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그 교치지형처럼 네가 할 거는 이렇게 좀 약간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DB가 이제 SKT 보안 사고 터지고 하면서 더 설계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암호화를 해서 네. 집어 넣어야 되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다른 경우긴 한데 네. 암호화를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암호화를 하게 되면 내가 원래 그 진짜 문자열이 있는데 이게 암호화가 돼버려서 들어가 버리면 네. 이게 뭔지 모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검색을 하려고 해도 검색할 수가 없어. 암호화가 돼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 번호가 DB에 저장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 핸드폰 번호 뒷자리가 1, 4개였어요. 이 4개가 바로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뭐 외워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 4개가 암호화가 돼 있으면 내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조인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 조인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 근데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야 돼. 어떻게 될까? 그 암호화 시킨 걸 해보면 되잖아요. 암호화 시킨 걸 해본다? 암호화 할 때 무슨 공식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 해시값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똑같이 암호화 내 해보는 거예요. 번호도 똑같이 만든 다음에 두 암호화끼리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죠. 암호끼리. 암호끼리? 해시값이 특정 값으로 고유값이 되는 거니까 1716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 A로 암호가 되는 거면 똑같이 넣어보는 거죠, 값을. 경로대라 C가 할 때마다 달라진 경우 있어요. 복원을 하면 같은데 다르네. 분명히 내가 111이라는 문자를 암호해서 뭐 A, B, C로 나왔는데 다음에 또 111 해서 암호화를 했는데 뭐 B, C, D가 됐어. 근데 결국은 복호하게 되면 111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문자를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검색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뭐 방법은 좀 다르지만 이런 경우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보다 다른가. 이런 경우는 내가 이 DB 필드에 집어넣을 때 암호화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런 거를 별도 테이블에 둬가지고 약간 딴 데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참조해서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한다. 대표적인 핸드폰 번호예요.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 검색이 안 돼. 뭐 그런 거. 그리고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복호가 안 되게끔 처음부터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얘는 복호 해가지고 검색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려는 문자열이 컬럼이 아니고 라이프야. 그러면 중간에 끼면 더욱더 안 돼.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내 비밀번호 같은 게 암호화돼 저장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비밀번호 변경을 눌렀을 때 비밀번호 찾게 됐을 때 비밀번호를 찾아주면은 그냥 암호화가 안 된 거고 찾게 했을 때 비밀번호를 아예 바꿔야지 이제 비밀번호가 된다 이런 거는 암호화돼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게 맞죠. 네. 꼼수로 암호화 안 돼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알려줄 수가 없어야 돼. 무조건 암호화 돼 있으니까. 네. 무조건 초기화해서 다시 세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바꿔드릴게요 하고 하면 권리자가 DB를 받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DB가 암호화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복호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초기화를 시키게끔 유도를 해야죠. 새로 만들어야죠. 됐을까요?